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과학터치를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장은진입니다. 과학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 또 여러분의 과학 호기심은 채우고 궁금증은 해결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본강연 13번째 시간입니다. 생로병사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정이죠. 우리 몸에 일어난 노화의 과정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배우고 또 생명자원의 중요성과 연구 동향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 김곤석 교수님께서 생명과학 그리고 연구 소재란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강연을 들으시는 중 궁금한 점은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강연이 마친 후 질의응답 시간에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방송 중 금요일의 과학터치가 아이스크림을 쏜다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팅창 상단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가서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교수님의 강연과 관련 있는 내용만 부탁을 드립니다. 응원의 댓글을 많이 올려주신 분들과 질문에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곤석 교수님 모시고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소개받은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김곤석입니다. 오늘 한국연구재단 금요터치 13번째 강의자로 초빙되어 매우 기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회 환경이 매우 어려워 직접 청중들과 만나지 못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강의의 그 제목은 생명과학과 연구 소재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1차 산업, 2차, 3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발밑에 와 있고 그 생명 속에서 우리 인류가 오늘날 코로나처럼 예측하지 못한 이런 일을 통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질병에 우리 인류는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내고 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또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러한 소재 개발을 통한 약학 개발 또는 의료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40분 동안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생명과학 연구 소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산업혁명은 그야말로 산업이 이제 바뀐다는 그런 뜻인데 경제학자 아놀드 토이피가 처음 이제 사용했다고 전해지며 이미 오래전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은 우리 그때 그 당시에 전혀 인류가 예측하지 못한 사회 경제 구조의 변혁을 일어났고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초반 영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전기기관이 중대한 기폭제가 되어 기계화가 되는 그러한 사회혁명으로 유지되어서 그동안 우리가 걸어다니고 또 운반할 때 운반의 효과가 적던 그런 것이 육체노동의 절감이라는 큰 우리가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영국에서 드디어 산업혁명이 이어져서 미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럽 외 지역은 그 다음에 미국이나 그 외에는 확산되지 않아서 2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이제 발발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은 1차가 전기기관이라 그러면 이제 20세기 초 두 번째 산업혁명이 사기트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주로 전기 발명의 보급, 공장에 대한 전력이 보급되고 드디어 물자를 운반할 수 있는 컨베이어 시스템이 등장을 해서 획기적인 생산성 혁신인 대량 생산, 매스 프로덕션이란 그러한 이제 물류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석유 자원 그리고 진화, 텔레비전 같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발명한 미국이 제2차 산업혁명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이 영국이 주도했다면 2차 산업혁명은 미국이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서 세계적인 우리가 인류의
기계화의 보급, 또 컨베이어 보급이 일어나고 이때 전기의 발명도 일어나고 컨베이어 시스템이 일어나서 물자의 대량 생산이라는 획기적인 발달로 이어져 갑니다. 인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3차 산업혁명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1차와 2차와 달리 반도체와 메인프레임, 컴퓨터 이런 시스템이 일어나서 PC와 인터넷이 우리가 이 사회를 발달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PC와 인터넷 발달을 주도한 이것을 우리는 컴퓨터 혁명 또는 디지털 혁명이라 말하고 자동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및 자동화 기기 대체로 이루어진 제3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차 산업혁명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노동의 부담이 축소되는 시대가 인력이 시작하는 획기적인 이제 시대로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으로 나누어 발전하였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두 공간의 시스템이 결합해 불연소성을 극복한 미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IoT, CPS, 빅데이터, 인공지능, 지능 로봇 등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은 그 무한한 우리가 길로 접어들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또 데이터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가는 그러한 이제 성격을 나타내고 있고 점차 이 개인이 소유가 아니고 개방되어지고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그러한 이제 산업혁명의 시스템으로 가서 우리 인류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러한 이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람의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그 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인간에 있어서는 젊음에서 쭉 시간이 흐르면 늙음이란 그러한 우리가 시대를 맞게 되는데요. 이러한 생로병사를 통해서 우리는 노화라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노화라는 영어는 이제 에이징이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 노화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생명체는 반드시 노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슬라이드 보는 것처럼 왼쪽에서는 20대에서는 손이 굉장히 피부가 매끄럽잖아요. 그러나 70, 80대이면 우리는 늙음이라는 그러한 시대에 오게 되면 부득불 우리는 생로병사에서 피부에 20대의 젊음보다는 피부에 우리가 마찰도 적어지고 윤기도 적어지는 그러한 시간에 따른 인체의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화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하게 되면 노화 그야말로 시간에 따라 생기는 생체 기능의 손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화는 모든 생명이 다 가지고 있지만 이런 환경적 요인이나 또는 유전적 요인에 따라서 노화가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접어들면서 이런 항노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화의 길을 가긴 가되 좀 더 천천히, 좀 더 노화가 오더라도 면역 시스템이나 생체 시스템이 좀 더 다른 사람보다는 또는 다른 어떤 기능보다는 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또 많은 또 약제가 지금 인류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거죠. 우리가 이제 먹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먹음을 통해서 영양, 또 이런 영양을 공급하게 되면 생체 내에서는 운동, 이 영양이 과다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밸런스를 유지하고 이러한 생활 양식이 환경적 요인인데요. 이런 환경적 요인은 유전적 요인에 영향을 끼치고 또 유전적 요인은 노화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화는 환경적 요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유전적인 직접 요인에 있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명, 특히 사람에 따라서는 노화의 정도가 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1시대는 노화라는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그렇게 소중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혁명이 3차, 4차 오게 되면서 전체 인구 즉 노인 비율이 점차 많아지고 2030년 정도에는 약 노인 비율이 23.1% 이래 되는 그러한 이제 그 노인 비율이 많아짐으로써 고령화 사회로 우리는 접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노인성 질환의 발병 증가로 의료 비례가 급증할 수 있고 또 노인성 질환을 제어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이 이러한 노화 연구 또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성 질병 발병에 대한 이러한 연구 대책이 급격히 우리가 연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많아진다, 노인화가 되게 되면 노인 많아지는 그 자체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노인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1985년에는 0.3천억 원이 한 300억이죠. 그러나 그것이 2007년대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증가되어서 드디어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이러한 노인성 질환의 발병 증가로 의료비가 급증하여서 노인성 질환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근본적 대책이 뭐냐 하게 되면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러한 팩터, 항목을 연구하고 있고 또 이러한 약제를 또 개발할 수 있고 또 사회도 보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을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또 국민들이 또 그것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몽도 하고 그렇게 사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에 따른 장기 기능의 변화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나이가 10, 20, 30, 40 이렇게 100살까지 가잖아요. 보게 되면 신경, 심장, 신장, 폐, 면역인데 우리가 한 60세쯤 오게 되면은 장기 기능이와 이 면역이 서서히 감소되어집니다. 그래서 면역이나 그다음에 폐, 신장, 심장, 신경의 기능도 다양하게 따라서 폐가 먼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신장, 심장, 신경이 나이에 따라서 장기 기능 변화가 이렇게 우리가 역함수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질병에 따라서 이제 사망이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망 요인을 보게 되면 이러한 심장 질환, 또 암, 당뇨병, 뇌혈관 질환, 동맥경화인데 이러한 5가지 질병은 우리 현재 사회 곳곳에 많이 이제 스프레드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심장 질환, 암, 당뇨병, 뇌혈관 질환, 동맥경화로 사망을 하거나 또는 병원에서 오래 기간을 입원함으로써 본인에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노화에 이제 이르렀을 때, 노화에 이르기 전이라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우리가 노화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팩터가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차에 이제 우리가 운행하게 되면 가솔린을 넣잖아요. 넣게 되면 우리 그 차 후면에서는 이렇게 가솔린이 에너지를 동력을 전달하고 이제 물로서 떨어지는데 우리 생체 내에도 우리가 환경적 요인,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음을 통해서 에너지를 극복하는데 그렇게 먹음을 통해서 에너지를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이 중요한 것이 이 산소 분자, 이제 이 O2라고 하는데 이 활성산소, 프리레디칼이 산소의 정상적인 세포의 대상을 거치면서 생성되는데 이 활성산소가 노화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세포 내 산소의 약 10%, 10%는 정상적인 대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생성과 함께 활성산소가 생겨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포 내에서 미토콘드리아는 ADP를 만들어내는 공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ADP를 만들어내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생성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산소 분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것이 항노화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생기는 팩터는 첫째는 과산화물 레디칼, 두 번째는 과산화수소 및 우리가 퍼하이드록시 레디칼, 세 번째는 하이드록시 레디칼, 네 번째는 싱글레트 옥시데인인데요. 이러한 4개의 우리가 팩터 활동해서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이것이 활성산소를 제어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에 의한 노화 과정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활성산소는 이렇게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세포 구성 성분에 손상을 주게 되는데 세포 구성 성분에 손상을 준다 이 말은 세포가 항상선성을 손실한다. 항상선성이라는 것은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밸런스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노화도 빨리 오고 노인성 질환도 많이 오는 그러한 이제 것이 활성산소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라톤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운동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세포의 항상성이 깨어져서 어느 누구보다도 피부가 이렇게 좀 노화가 많이 오는 것처럼 세포의 항산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타이어에 산소가 우리 공기가 적당히 들어갔을 때 차가 잘 가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도 차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타이어에 바람이 에어가 조금 적어도 운행이 적어지는 것은 타이어의 항산성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포도 마찬가지 이런 항산성이 없게 되면 노인성 질환이 많이 와서 노화가 굉장히 온다. 이래 되게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건강한 피부, 다시 말해서 이런 건강한 피부가 이렇게 이건데요. 이런 활성산소를 많이 공개하게 되면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이렇게 너덜너덜한 이러한 형태로 된 것이 노화가 된 피부인데 이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활성산소가 이렇게 세포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 되는데 우리 생체에는 이런 활성산소의 활성을 억제하기 위한 항산화제, 엔티옥시단트가 사실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항산화제를 외부에서 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항산화제가 이 프레디카르보다 숫자가 적게 되면 이것은 노화가 빨리 오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생명체는 특히 사람은 모든 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에너지는 ADP라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죠. 이건 밀크도 있고 이건 밥도 있고 케이크도 있는데 먹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에너지가 우리가 위에서 분해되어서 세포로 이동을 되는데 이런 세포로 이동을 되어서 ADP라는 에너지 유통선으로 놓으려 그러면 반드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산화적 인산화 반응, TCA 사이클이라는 이런 회를 거쳐서 ADP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ADP가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부작용적으로 활성산소가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전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활성산소는 산화 스트레스 및 과산화 지질에 문제가 되고 각종 질병 발생 및 노화를 촉진한다. 이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체는 항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 항산화제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SOD라든지 카텔레이스라든지 GSH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지만 이것이 활성산소가 분비하는 것보다 적을 때에는 우리가 약을 통해서 외부 물질인데 약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인 외부 항산화제도 먹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천연물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먹는 건강기능식품 또 바이타민 이런 것들이 다 외부 항산화제인데 이 외부 항산화제의 정의는 뭐냐? 활성산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산소가 생성되는 게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세밀하게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다양한 기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사선을 많이 조사를 받는다든지 또 대기에 오염 물질이 많다든지 특히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지 과다한 약물을 복용하다든지 또 그다음 자외선이 많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게 되면 우리가 염증, 미세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미세염증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세포의 구성 성분인 DNA나 단백질, 지질 3대 요소 형성에 손상을 주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항산성이 끼어져 노화나 노인성 질환이 일어나서 우리는 이제 질환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병이 유발하거나 노화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활성산소 및 질소와 관여하는 질환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이 있고 선천성 질환이 있고 염증성 질환이 있고 환경성 질환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노인성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느껴지는 그러한 백내장,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치매, 암, 뇌혈관 질환, 동맥경화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그런 질병인데 치유가 참 어려운 질병인데 그런 학자들은 이러한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러한 병을 극복하기 위한 약도 개발하고 있고 또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팩터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활성산소 및 질소가 관여하는 질환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태양이 막 여름에 지금처럼 더울 때 우리 밖에 나가게 되면 자외선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렌즈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 렌즈에 자외선 비치게 되면 활성산소가 이렇게 과산화 지질을 형성해서 우리가 눈에 문제가 되는 그러한 기능이 굉장히 많고요.
또 정상세포가 이렇게 핵이 존재를 하고요. 정상세포는 이런데 우리가 손상된 세포에는 이런 핵이 깨어져 버리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져서 노화가 된 세포다. 그 노화된 세포는 재생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혈관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상 혈관이면 이렇게 이러한 물질들이 꽉 막혀서 혈류가 이렇게 통과하려고 해도 우리가 물이 마치 좁은 수로를 통과하는 것처럼 해서 나중에 많은 포화가 되게 되면 혈관이 터져버리는 그러한 현상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도 우리가 심장에 영향을 주는 동맥인 관상동맥이 이렇게 이러한 지방이 많이 끼게 되면 이런 그 혈류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 쇼크가 와서 우리가 큰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런 지방이 많았을 때는 우리가 우리가 상식으로서 HDL을 증가시키고 LDL은 감소시키라 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그러한 하나의 이제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정상 세포는 동글동글 하잖아. 이렇게 동글동글 하지만 산화된 세포는 그야말로 세포가 핵과 세포질이 다 이렇게 뭉거진 그런 상태가 산화된 세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구슬이 이렇게 많이 존재한다 그러면 구슬이 다 끼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산화된 세포다. 그 산화된 세포는 이렇게 다시 정상된 세포로 복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산소 농도와 저의 수명을 이렇게 연결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는 산소 농도가 있고 수명이 있는데 이렇게 산소 농도와 이렇게 수명은 이렇게 반비례하는 이렇게 이 이론을 우리가 일본 학자가 연구도 해내었습니다. 또 특히 이렇게 이제 하나의 우리가 혈관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노폐물이 많이 끼게 되면 혈관이 이렇게 이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끊어진 상태, 이런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활성산소에 의한 문제, 노폐물의 제거가 억제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노화를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노화의 기준이 어디냐, 몇 세부터 노화냐, 그거는 굉장히 이제 많이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한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제 노화부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관절염, 심장병, 고혈압 이렇게 병이 쭉 전투인데 특히 관절염은 굉장히 지금 사회에 문제도 되고 있고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절염, 심장병, 고혈압, 청각장애, 그다음에 정형외과적 장애, 이런 병, 특히 눈에 문제되는 백내장, 당뇨병 이런 것들이 다 65세 이상 성인들이 갖는 그러한 이제 노인성 질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화를 이렇게 진행시키는 방법은 그럼 학자들이 없을까 했는데 제가 첫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환경적 요인, 향상된 영양 섭취다. 만약에 우리가 라면을 많이 먹는다. 이런 라면은 포화지방산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돼지고기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특히 한국 사람은 삼겹살을 많이 먹는다. 이런 우리 맛은 있지만 이렇게 과도화된 영양 섭취, 밸런스가 끼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우리가 개인적인 이러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의학의 진전, 우리가 개인들이 이런 밸런스를 깨지 못하기 때문에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학의 진전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약제를 통해서 이 방금 말한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고, 또 공중위생의 향상이라든지 건강한 생활 방식, 그다음에 또 우리 운동을 통해서 다양한 노화 과정을 지연시키는 방법이 여러 분야에서 의사, 간호사, 보건, 그다음에 뭐 수의학, 약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것을 공통되게 이 브루오션으로서 이렇게 노화 과정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뿐만 아니라 노화가 오게 되면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는 치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치매의 정의가 뭐냐 하게 되면 사람의 정신, 지적 능력과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실하는 그런 상태가 치매인데,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치매라 해서 어떤 사람의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져올 정도로 굉장히 심할 때 이것을 치매라 그러고, 이거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프로틴 이러한 물질들이 이제 뇌를 덮을 때 우리가 치매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우리 보는 사진은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이지만 이분도 역시 이렇게 치매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해서 우리가 많은 사랑하는 전 세계 인류들이 가슴 안타까운 그러한 이제 그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선진국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치매에 대한 연구 분야가 약학, 의학, 수의학, 생물학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타우 프로틴이나 베타 아밀로이드를 갖다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지금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에 대하는 방법이 아까 나왔지만 미치는 영향들이 다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화에 따른 변화를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건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가 과연 질병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건 똑같은 사람인데 이건 어릴 때, 이거는 중년 한 40대일 때, 이거는 70, 80대인데 노화와 질병이냐라고 이렇게 물음이 붙은 것은 이건 아직도 우리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그러한 이제 일입니다. 그래서 노화가 일어나는 네 가지 특성은 누구나게나 공통적인데요. 이런 보편성, 그다음에 유해성, 다양성, 진행성인데 보편성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사람이면 누구나 연령이 증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보편성이죠. 그 다음에 유해성. 이제 노화가 되면 이제 좋지 않는 거죠. 다양성. 노화가 오긴 오더라도 개체마다 자기가 젊은 시절에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근되고. 진행성. 노화 현상은 우리가 그야말로 한번 가게 되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슬픔의 일이지만 누적성이고 진행성이다 해서 노화는 네 가지 특성. 보편성, 유해성, 다양성, 진행성인데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안고 있으면서 좀 더 시간을 억제하고 좀 더 노화를 갖다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항노화 연구가 우리는 많은 우리가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 또 국가에 따라서 노화에 대한 것이 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엄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쭉 유년시를 거쳐서 소년기 이렇게 중년가 돼서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게 되지만은 가능하면 이렇게 노화가 이렇게 이 그룹에서 올 때 우리가 면역력 저하나 질병의 위협이나 기능의 저하로서 이렇게 만일에 노화가 오게 되면 반드시 자기 혼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케어를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다양한 간병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진국에 따라서 이런 노인을 위한 이 사회 비용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노령화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사회 구조가 우리가 이제 요즘엔 출산을 잘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젊은 사람보다도 노인이 많아지는 것이 될 때 젊은 분들이 이러한 노인에 대한 사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리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위기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똑같은 건데요. 이렇게 사회포가 이렇게 젊은 시절에 이렇게 존재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넓게 되는데 이렇게 사회포 사멸의 속도는 참 다양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젊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이제 그 운동을 통해서 자기 노화를 억제했겠지만은 이렇게 굉장히 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노화의 정도가 억제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얼굴이 많이 변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노화의 세포의 사멸의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자기를 이제 비춰보실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선데이 헤럴드 선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한 30일 동안 연속 음주에서 어떻게 되느냐를 해서 BBC에서 했는데 이렇게 알코올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20대, 30대는 술을 많이 먹으려 하잖아요. 그래서 알코올이 노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음주자가 비음주자보다는 피부에 주름이 많다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학설에서 이미 이제 확정된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동, 음식, 균형된 음식, 정상적인 체주, 금연, 그 다음에 술을 꼭 마셔야 된다면 절제해서 마시고 긍정적인 우리 정신을 가지고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우리가 운동은 우리가 약을 통해서 하지 않는 가장 개인적인 우리가 처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노화 방지의 알력과 젊음의 샘물인데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그렇지만 특히 서양은 어릴 때부터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고 또 나이가 들어도 항상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이 생활화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데 스타트는 이제 염증이라는 거죠. 미세 염증. 보시면 이건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이제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세포 내에 있는 NF 카파비라는 이러한 단백질이 이제 활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활성화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다양한 팩터, 우리가 메카이네이스라 그러고 콕스, 아이너스 이런 물질들이 밸런스가 유지되지 않을 때 우리가 만성염증이 일어나고 티슈에도 세포 조직에도 영향을 미쳐서 노화와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이러한 과연 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팩터에 대해서 저도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존의 밸런스를 연구하고 또 약제를 개발해서 이 밸런스가 어떻게 영향을 줄까라고 이제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바이올로지 오브 에이징에서 노화 연구에 대한 논문에서 보시기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논문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노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체 노화의 가장 제일 중요한 노화의 기능은 이 혈관에 대한 노화입니다. 혈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마치 어떤 우리가 집에서 물을 먹는데 물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만약에 노화가 되게 되면 만약에 그 오래되게 되면 노란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혈관 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대는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크다가 40대는 좀 더 좁아지고 80대는 좀 더 좁아지는데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염증 반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염증 반응은 과잉에 따라서 내장이 비만하거나 위장관 기능이 저하돼서 위장관 독소 유입이 되어진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혈관의 모양인데요. 이렇게 방금 말한 이러한 팩터가 이렇게 되게 되면 ADP가 원래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ATP가 생성이 많이 되고 ADP라는 것은 어떤 정의냐?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 그래서 에너지의 유통수단인데 이 ADP는 마치 우리가 돈을 쓰는 것과 같은 거죠. 만약 여러분이 돈이 없다 그러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ADP 생성이 쪄야 되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는데 만일에 이렇게 노화가 되게 되면 생성이 저하되어서 세포가 사멸되고 미세염증이 일어나서 노인성 질환으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존 레이너 메이커 백화점인데요. 옛날부터 서양 사람들은 운동의 중요성을 알아서 이 옥상에다가 이렇게 운동 트랙을 만들어서 틈틈이 운동을 통해서 노화를 방지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2년 전에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필라델피아의 유펜에 가니까 아직까지 이 백화점이 있고 이 백화점이 다시 리노베이션하는 그러한 그 참 감명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이제 그 대통령 연설문에서 Yes, we can. Yes, we can change. Yes, we can seize our future. 이런 당선 연설문인데요. 노화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세계의 모든 학자들, 모든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오바마의 당선 연설문처럼 노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미래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후세에 이 노화에 대한 결과를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라는 것은 이렇게 성공적인 노화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생체 기능이고요. 이거는 나이인데 이렇게 나이를 쭉 올라가는데 이렇게 생체 기능은 아까 한 세 번째 슬라이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쭉 가면 오래된 차처럼 이렇게 생체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생체가 이렇게 차가 만일에 이렇게 오래돼서 차가 안 가면 우리가 차가 운행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저질의 삶을 이제 살게 되고 질병 발생도 많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나이를 먹지만 쭉 생체 기능이 이렇게 항산성을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어느 시점에서 생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양질의 삶인데 요 그림에서 요거와 이 떨어지는 이 포인트와 이만큼 되는 양질의 삶의 요 노화 조절이 우리가 말하는 항노화 연구의 한 팩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팩터를 조절하기 위해서 아침에 한 5시쯤 일어나면 1시간씩 조경을 통해서 가능하면 생체 기능을 유지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노화 조절의 비결은 이제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소식, 또 운동, 약물, 바이타민 B3, 또 그다음에 이 항산화 물질 이런 거, 혈관 노화 조절, 면역 노화 조절, 내성 비만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에서 제일 중요한 이론은 염증이 노화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고 생성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생성보다도
제거가 많아지면 노화가 잘 조절되는 것이고 제거 기능이 적어지고 생성이 많아지면 좋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포도송이가 약에 저울이 있는데 이 균형이 되면 제일 좋고 이렇게 제거가 더 많아지면 더욱 좋은 건데 가능하면 이것이 균형이 쭉 되어져서 우리가 염증이 안 생겨서 노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식이 제한과 운동과 수명 연장 효과를 보시게 되면 소식과 운동과 수명 연장 효과인데요. 이렇게 자유롭게 먹는 거, 운동했을 때 보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운동한 사람이 퍼센트가 우리가 수명이 연장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우리가 녹차를 먹고 또 콩을 먹거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콩을 좀 싫어하잖아요. 콩에는 이소플라본 이런 게 많아서 우리가 노화 조절이 되고 바이타민 C, E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다 노화 조절의 하나의 산화물질이다, 항산화물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자들은 이러한 ADP를 생산하는 공장, 이것이 마이토콘드리아인데요. 이거 마치 이게 오이를 썰이 넣는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여기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우리가 먹은 모든 영양소는 당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TCA 사이클로 오게 되고요. 이러한 TCA 사이클은 ADP를 내기 위해서 이런 마이토콘드리아의 세포막에서 전자 전달을 기록하는데 전자 전달을 해서 산소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ADP를 생성되고 이렇게 ADP를 생성되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활성산소를 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면 우리가 심야 저녁 늦게 라면을 먹는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고 또 저녁을 먹게 되면 밥을 먹게 되면 한 30분 후에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가능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그러한 것을 해서 마이토콘드리아를 보호하고 또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노화 연구의 진행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말 많이 하고요. 미국의 NIH라든지 미국 플로라이드, 미국 일본의 국립장수과학연구소 등 이런 데에서 많이 동물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직접 개발하기 어려울 때는 이러한 태어나면 점차 노화가 되는 지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갖다가 질환 모델 동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질환 모델을 통해서 노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항노화 물질은 많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매일 먹을 때 한 1,800에서 2,000kcal 정도의 음식을 먹고 나면 반드시 한 3, 40분 동안에 운동을 하거나 그다음에 바이타민, 항산화제를 섭취를 하고 또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제 콩 성분을 좀 먹고 그다음에 노화의 가장 중요한 건 혈관이라 했잖아요. 혈관 기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면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가리쿠스 버섯이라든지 또 유산균 이런 것을 먹음으로써 항노화 물질로서 이제 유지될 수 있고 이것은 이제 먹어서 이제 우리가 항노화를 유지하는 거고 이제 명상을 잠겨서 스트레스를 해고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존재하는 것처럼 많은 스트레스가 생체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낙천적인 사고 명상 또 반려동물을 통해서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부정적 사고보다는 적극적 사고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훨씬 더 젊고 또 그다음에 나이가 들었어도 노화가 억제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생선이 또 우리 살고 있는 부산은 등푸른 생선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특히 생선에는 이러한 오메가3 지방산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러한 프라보노이드가 많은 과일을 먹거나 그다음에 이 적극적 사고를 통해서 낙천적 삶을 사거나 그다음에 이러한 천연물이 많은 프라보노이드가 많은 오렌지를 먹거나 이런 걸 통해서 항노화 부산이 되기를 꼭 바라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항노화 되기를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코리아 바이오 이코노믹 이니시티브에서 우리가 이러한 글로벌 바이오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건강한 삶, 풍요로운 미래, 깨끗한 사회 또 리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바이오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약 2025년에는 약 152조를 투입해서 우리가 이런 노화의 방지에 대한 바이오 강국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러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자에 내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물질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만들어내어서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마켓 시장까지 가려고 하면 많은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융합 인력 육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즘 메타버스 이런 말이 좀 신생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 창업, 산업화를 촉진하고 또 클러스터 연기를 통해서 또 병원 혁신 기술을 통해서 ICT 융합 인력을 육성해서 이런 바이오 강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우뚝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신약 개발은 우리가 새로운 약이 굉장히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후보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다음 동물 실험을 통한 전임상 연구, 그다음에 사람을 통한 임상, 그다음에 판매에 가려 그러면 약 10년에서 15년 일어나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런 국산 블록버스터에 한 1조 이상 신약 5개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보게 되면 특히 천연물에서는 이러한 블록버스터 신약물 신약이 약자는 탁솔이라든지 은행잎 제제라든지 차전자 이런 것들은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고요. 특히 우리가 신종 프로가 치료제인 타미프루는 이 중국에 있는 스타니스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에도 기여는 또 했지만 에너지가 이 로슈와 타미프루 매출액은 약 9억 3천만 달러에서 약 1조 원 정도 매년 한 200% 이상 증가되는 엄청난 우리가 고부가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저는 이러한 생리학 물질을 연구하고 소지를 이용해서 열심히 이러한 패턴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실은 이러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연구 활성화를 통해 국가 간의 대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항노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미국 특히 이러한 우리가 연구한 이러한 결과를 오늘처럼 금요 터치인 초중고등학교 연계과학 교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라나는 후배 세대에게도 저희들 이니시에이티브를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제약회사라든지 말레이시아에 있는 다목적 아이판 같은 국제 회사라든지 그런 세미나와 MOU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보를 교환하고 ICT 인력이 저희 교실에서 오고 저희 교실에서도 파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저희들 교실에서 다양한 업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최근 3년 전에 생물자원 전쟁에서 4차 산업혁명과 또 연구 소재를 저희들이 서울경제와 통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해서 1시간 정도에 저희들이 유수도 하고 저희들이 CD를 만들어내고 이건 다양한 저희들이 연구 결과이고 이 결과는 저희들이 있는 학교의 건물 중에 한 개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활성화했던 언론에 대한 일이고요. 이거는 저희들 김권섭 구글 스칼라에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들이 이러한 항노화 소재를 통한 논문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논문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또 생명과학과 연구 소재를 통해서 한국에도 기여하고 전 세계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저와 대학원생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교실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가의 많은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되고 또 다양한 리소스 벨트가 되고 또 항노화 연구를 통해서 복지 사회를 실현하고 전 사회에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교실의 멤버고요. 인도 학생들이 한 반 정도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끊임없이 계속 설명하는 도중에 저희 채팅창에 정말 불이 났습니다. 엄청 많은 내용들의 댓글과 또 질문이 지금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강연 도중에 이제 새로 알게 된 점들 또 이렇게 신기했던 것들 다 이렇게 댓글 올려주셨는데 ISRB님께서 자동차 타이어에 비유해서 노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항상성이 노화 방지에 중요하네요. 과한 것도 안 좋고 부족한 것도 안 좋겠네요. 중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견도 이렇게 같이 넣어주셨습니다. 네, 이제 차례로 이제 앞부분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넙치에오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체내에서 안티옥시던트를 많이 생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제 그 강의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항산화 물질을 많이 생성하려고 그러면 이런 이제 특히 운동을 통해 면역 기능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약을 먹거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게 되게 되면 항산화제가 많이 증가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강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노화 연구 외에도 동물의 노화에 관한 연구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수의과대학 교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약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그 절차가 이 사람에게 바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실험실에서 물질을 개발하고 그걸 이제 동물에 적용하는데 오늘 그걸 전임상 연구라 하는데 우리가 사람하고 비슷한 생체의 기능을 가지려 그러면 사람은 한 90년, 100년을 살잖아요. 근데 동물은 90년, 100년을 살면 그 연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단시간에 노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동물, 우리 이제 이 많이 개발적 유전적으로 우리가 그걸 치환해서 많이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뭐 NON 딱 태어나는 그 순간 노화 속도가 빠른 거죠. 단시간 내에.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 내에 노화 조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약제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인간에게 재행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우리는 그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Animal Model for Human Disease, 인간 질병에 대한 동물 모델이라는데 굉장히 요즘은 이제 그러한 유전자의 치환을 통해서 많은 그 항노화 모델이 동물 모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빨리 노화가 이루어지는 동물 대신에 왕용용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거북이를 보면 되게 오래 사는데 그걸로 노화를 조금이나마 방지하는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건 제가 이제 거북이에 대해서는 연구는 잘 모르겠지만 오래 사는 동물은 아까 제가 전자의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개가 있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개가 있는데 그것이 균형을 이룰 때 오래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생성계가 많아지고 다시 말해 돈이 수입이 적은데 많이 쓰면 생활이 파탄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활성산소의 생성과 제거가 균형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마 거북이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잠만보 도로시님 질문 주셨습니다. 피부의 노화와 몸속 기관의 노화는 같이 오는 건가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생체라는 것은 다양한 기관이 존재하는데 가장 우리가 외면을 보는 것은 이제 내부에 있는 기관을 볼 수가 없고 심장을 본다면 큰일 나잖아요. 외부에 오는 대체로 피부 노화와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심장, 그다음 기관이라고 뭐 폐 이런 것들 기능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경우는 질병인 거고 대체로 피부 노화부터 이제 먼저 오게 되는데 피부에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다양한 물질, 콜라겐도 있고 많은 우리가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물질들이 산화되어 없어짐으로써 우리가 이제 피부가 이제 아주 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 마라톤 선수들 너무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생성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노화가 빨리 와서 오히려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매끈하지 못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시 피부와 그 내장 장기에는 비례관계도 있지만 비례관계가 아니고 피부 노화부터 먼저 온다. 이렇게 왜냐하면 피부가 많은 것이 부닥칠 수 있잖아요. 자외선, 적외선이라든지 약물의 노출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동물 수의학과 교수님이라서 아마 동물에 관련된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집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노화 정도나 치매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반려동물 시대의 선진국으로 도달했습니다. 사실 반려동물이 누구나 집에 같이 있고 식구로 이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반려동물이 한 10년 정도 키우게 되면 이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의 동물에 대한 그 수학 지식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20년 이상 사는 동물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나 대체로 한 14, 5년, 16년 되게 되면 사람처럼 이제 노화가 오게 되는데 보통 포드를 예를 들면 한 17 정도 되면 사람으로 치면 8, 90세가 되잖아요. 그렇게 노화의 정도가 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눈의 노화, 특히 눈 노화부터 많이 오고 피부에는 이렇게 양성 종양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오줌 또 이렇게 실금하는 요실금 상태도 많고 해서 다양성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머리에 뇌에 종양이 생기면 오줌을 많이 누는 거죠. 우리가 폴리유리아 단요증이라는데 그걸 에디슨 디지즈라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다발적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키우게 되면 사람의 나이와 치면 한 7, 80세 넘게 되면 비슷한 사람의 정세를 겪고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애련님 질문 주셨습니다. 요즘처럼 바쁜 생활 때문에 잠이 부족한 사람이 많은데요. 잠이 부족해서 당뇨, 혈압의 발병 원인이 된다는데 이거 증명된 정보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잠은 뭐냐? 우리가 사실 안 자고 24시간 일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늘 우리가 이제 일할 수 있고 좋은데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적당한 시간에 휴식이 필요한 거죠. 우리 차도 계속 우리 에어컨을 틀고 지금처럼 더울 타게 되면 차 엔진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충분하게 기관을 쉬어주는 시간이 필요한데 만일에 그것을 그렇게 않고 수면 부족으로 계속 기관을 쓰게 되면 우리가 차가 만약 오랫동안 운행했을 때 기관에 문제되는 것처럼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미세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학회에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과 질병의 상관관계인 거죠. 네. 네, 그럼 증명된 정보가 네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선영님 질문 주셨습니다. 65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관절염이라고 하셨는데 관절염의 주 원인도 활성산소인가요? 활성산소와 염증과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그 요약하게 되면 이제 염증이 이제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는 미세염증이 생기는 거죠. 노화의 첫 스타트가 뭐냐? 이제 염증입니다. 염증. 그러니까 관절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리가 그냥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관절염이 염이 생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조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인트가 있는 곳에 연골이 생기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연골도 물론 없어졌고 이렇게 연골이라는 것은 이 두 개 위에과 아래의 본이 연결되는 것을 완충시켜 주는 것인데 그것이 없고 마취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데 연골이 없어지는 그 자체도 염증 때문에 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에 이제 없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좀 재미있는데 아까 질문 주셨던 잠만보 도로시입니다. 머리도 많이 쓰면 빨리 늙겠죠?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맞을까요? 네네. 머리를 많이 쓴다는 그 정의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한다. 또 좋지 않은 생각을 한다. 이 다양성이 있는데요. 이제 저의 생각은 생각을 많이 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슬라이드 본 것처럼 항노화를 우리가 이제 방지하는 이유 중에서 우리가 명상에 잠기고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인도에서는 명상을 가리키는 종교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생각과 적극적인 생각, 항상 적극적인 생각, 밝은 생각은 우리가 노화를 억제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 하고 생각을 많이 한다 해서 노화가 된다. 그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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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제 마음에 와닿는 답이었습니다, 교수님. 이 질문도 굉장히 좀 궁금하고 재미있습니다. 굿럽님, 발음이 어렵네요. 굿럽님. 알코올 중에서 애주가처럼 매일 마시는 사람과 며칠에 한 번씩 마시는 사람의 노화 차이가 있는지요? 그리고 알코올 도수 차이에도 노화 차이가 있는지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바카스 신이 술을 만들어낼 때에 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필요악인데요. 이제 알코올은 적당히 먹게 되면 알코올, 아세트알데하이드, 에탄올에서 분해되어 생체 내에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매일 먹게 되면 이러한 분해되는 과정이 없어지기 전에 또 알코올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내에 알코올이 축적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이제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지방간이 되고 지방간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이제 우리가 리바시에서 간 경화 이렇게 오고요. 그다음에 도수하고 이제 그 알코올 도수하고 노화인데 대체로 좋은 술이라는 것은 정의가 뭐냐 하게 되면 빨리 먹었는데 빨리 분해될 수 있는 이러한 물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발렌타인이라는 술이 있는데요. 그건 좀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빨리 먹고 방금 말한 알코올, 아세트알데히드, 에탄올로 빨리 가서 이러한 효소 기작이 빨리 될 수 있는 이러한 알코올들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좋고 이제 그다음에 반면에 조금 더 이런 속도가 늦은 거 먹으면 머리가 아픈 것은 생리 기전도 있지만 좋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의 도수하고 그다음에 노화하고도 영향이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국 술은 도수가 50% 정도 있는데 많이 먹게 되면 학자들은 좋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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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또한 지나가리라님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그 노화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그 사례 중에서 아스피린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아스피린 40mg도 먹으면 좋은 거예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원래 아스피린은 사실 해열제잖아요. 해열제. 이제 열이 나서 다운되는데 아까 이제 염증이 일어나면 생체에 일어나는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스피린은 이제 해열제고 항염증 제제이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이제 노화라고 해서 염증이 일어나는 게 스타트이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적당하게 보게 되면 노화의 억제한다고는 꼭 말할 수 없지만 염증을 유발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아스피린을 적당히 먹는 분도
이제 있고 있습니다. 네. 네. 알코올 중에 와인을 하나 또 여쭤보셨네요. 와인은 몸에 좋다는데 이건 어떤가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항산화 물질 중에서 여러 개 있는데요. 특히 과일. 이제 우리가 포도라는 것은 이제 플라보노이드가 굉장히 많이 함유된 그런 과일입니다. 그래서 비록 알코올이 들어 있지만 플라보노이드의 성분 때문에 적당히 마셨을 때 요속을 빠르게 해서 혈관에 노폐물이 아시면 축적되는 걸 방지하게 주는 거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일찍이 그걸 알고 이제 와인을 항상 밥과 식사를 할 때 같이 먹어서 혈류를 증가시키는, 혈류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혈관의 노화를 억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굉장히 열심히 달려온 듯한 느낌이에요. 저희 지금까지 많은 분들 댓글 올려주시고 질문도 주셨는데 저희 오늘 강연의 댓글 당첨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용용님, 잠만보 도로시님, 최힐링여행님, 넙치애호님, 쥐돌이맘님, 찐찐이야님께서는 아래에 나가는 이메일로 연락처 주시면은 저희가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교수님하고 질의응답 도중에 질문, 제가 이렇게 호명했던 질문의 아이디 주인공께서도 아래 보이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저희가 이벤트랑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뜨거운 금요일의 과학터치를 보냈는데요. 일단 오늘 강연은 여기서 끝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강연 들려주신 김곰석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14회차 금요일의 과학터치는 많이 기다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저희는 8월 27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드립니다.